안녕하세요, 지미랩의 스페셜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니의 RX0 마크2를 리뷰한 적이 있죠. 컨셉을 잘못 홍보하는 바람에 폭망한 카메라라 아쉽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자마자 손떨방 성능이 엄청난 오스모 액션이 출시되는 바람에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면 쓸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제가 요새 스킨스쿠버를 배우면서 수중 촬영을 겉핥기로나마 흉내를 내고 있는데, 방수 케이스 없이도 물속에서 너무나 잘 버티고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스틸 사진을 찍는 용도로도 꽤나 훌륭해서 쓰면 쓸수록 진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떨어뜨린 것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소파 밑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길 바라고는 있는데 아직은 찾아봐도 흔적도 없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있어서 당장 물속에서 쓸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방 기능 때문에 혹해서 오스모 액션을 사기는 했는데 액션캠은 화각이 너무 넓어서 제외하고 RX0 마크2를 다시 사자니까는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 물속에서 활용도가 높은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카메라가 바로 이 리코의 WG6입니다. WG6는 수심 2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IPX 8등급 방수 기능과 내진 충격 설계를 갖춰서 물속과 산업 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특화된 카메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최근의 식별 표시나 전자현미경 모드로 콘크리트에 균열을 찍는다거나 하는 활용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써보기로 마음먹은 것은 절대적으로 초보 다이버의 입장에서이니 참고하고 영상을 봐주십시오. 우선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방수 설계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제가 사용했던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10m 방수를 지원했었는데 물속에서 잘 버텨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항상 스물스물 올라오곤 했습니다. 사실 RX0 마크2를 비롯해서 기존 액션캠들이 대부분 10m 방수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치는 썩 신뢰할 만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스노클링이나 풀에서 쓸 때나 믿음직한 방수지 저처럼 조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스킨스쿠버를 한다거나 할 때 쓰라는 수치는 아닙니다. RX0 마크2가 꽤 잘 버텨줬지만 사실 언제 침수돼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RX0 마크2와 같은 방수 등급의 여러 액션캠들 같은 경우에는 풀에서 잠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침수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WG6의 20m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초보 다이버들에게는 꽤나 충분한 사양입니다. 값비싼 방수 케이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물속에서 침수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은 이 카메라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WG6가 가진 두 번째 장점은 이 렌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링라이트입니다. 물속에서의 촬영은 빛과의 싸움입니다. 빛의 투과율은 수심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여주는데 수심 5m가량에만 이르러도 가시광선 가운데 빨간색은 이미 사라지고 이후로 빛의 투과율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물속에서의 촬영은 빛과의 싸움입니다. 빛의 투과율은 수심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수심 5m가량에만 이르러도 가시광선 가운데 빨간색은 이미 사라지고 이후로 빛의 투과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빛의 투과율이 감소하게 되면 수중생물과 같은 피사체의 발색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수중 촬영에서는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겁고 커다란 라이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WG6 같은 경우에는 이 링라이트로 광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링라이트는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켜는 것도 가능하고 방향을 다르게 일부만 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세 번째 장점은 이 카메라의 크기입니다. RX0 마크2나 액션캠의 경우에는 작은 것이 장점이지만 제가 직접 써본 결과 물속에서는 그 작은 크기가 단점이기도 합니다. WG6 같은 경우에는 큼직하고 단단한 조작감의 버튼들로 물속에서도 조작감이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반셔터감은
아주 명확하게 2단계로 분리된 조작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갑을 끼거나 퉁퉁 부른 손으로도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한 조작감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로 인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액정의 크기입니다. 전 다이빙을 하면서 한동안 두통, 메스꺼움과 같은 고통에 시달렸었습니다. 다이빙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가 하고 처음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카메라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물속에서 하도 화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멀미를 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WG6 같은 경우에는 3인치 액정을 장착하고 있는데 다른 액션캠들에 비해서는 시원시원하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은 화면을 하도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멀미에 시달렸던 것인데 영상을 찍을 때도 이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서 거짓말처럼 멀미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물속에서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알려주기 힘든 팁이죠. 굉장히 나름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광학줌 기능입니다. 액션캠을 다이빙캠으로 쓰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화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WG6는 35mm로 환산했을 때 28mm에서 140mm까지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줌 아웃이 된다는 사실 외에도 화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WG6의 광학줌 기능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여태까지 제가 장점만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WG6에도 단점들은 존재합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완벽한 자동 똑딱이 카메라라는 점입니다. 조리개도 셔터 스피드도 아무것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심에 따라서 광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수중에서는 수동 모드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서 수동 모드를 쓰고 싶을 때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중 촬영 고수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에게는 크게 아쉽지 않지만 아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카메라가 로우 촬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서 매뉴얼을 한참 동안 쳐다봤었는데 얘는 로우 촬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WG6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JPG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로우 촬영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다가왔었고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서 구입을 하셔야 되긴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WG6는 로우 촬영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SCM 모드, 씬 모드를 지원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황에 맞게 촬영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거기에 맞게 색이 입혀지기 때문에 로우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씬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쉽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영상을 찍을 때 이 카메라는 4K와 FHD에서 30프레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HD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하지만 4K와 FHD에서는 30프레임밖에 지원하지 않고 FHD에서만이라도 60프레임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이 WG6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을 고정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카메라가 굉장히 강력한 손떨방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레임과 손떨방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전 기존에 물속에서 RX0 마크2로 촬영을 할 때는 FHD 상도에서 60프레임으로 밖에 촬영을 대부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속이라 크게 티가 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60프레임으로 밖에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흔들림 때문이었습니다. 60프레임으로 찍고 프레임을 늘려서 슬로우로 돌림으로 해서 흔들림을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프레임을 놓고서 찍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WG6 같은 경우에는 SR 모드와 SR 플러스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SR 모드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손떨방 기술이고요. SR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롭은 되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적극적으로 떨림을 보정해주는 기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롭이 되는 SR 플러스보다는 SR 모드로 대부분 영상을 촬영했는데 SR 모드만으로도 굉장히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60프레임을 지원하진 않지만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술을 가진 덕분에 억지로 슬로우를 걸지 않더라도 흔들림이 보이지 않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카메라가 단점이 있지만 다행히 그 단점을 조금 상쇄해 줄 만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철저히 다이빙을 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WG6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존의 RX0 마크2를 선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컴팩트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액션캠들이나 똑딱이들보다 큰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WG6는 그보다 작은 일반 컴팩트 카메라나 액션캠들과 같은 사이즈인 2.3분의 1인치 사이즈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WG6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처럼 느껴질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강력한 신 기능을 이용해서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수중 촬영, 동영상과 사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반 메이저 제조사들의 액션캠들보다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렴한 수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카메라가 가진 다른 단점들은 모두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카메라들은 WG6만큼의 방수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수 케이스까지 따로 구매를 해야 하죠. 제가 여태까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했을 때 물속에 들어가기에 이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카메라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일반 다이버들에게는 이미 필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전문 수중 촬영 작가들의 경우에도 서브 바디로 쓰기에 충분한 카메라라고 생각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카메라가 필요하시다면 이 WG6를 기억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미랩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 안녕.